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5일 계묘 첫 번째 기사. 1409년 명령락 7년 이무를 처형하고 민무고 민무지를 제주의 윤목 등을 외방 부처하다. 사람을 보내어 이무를 베었다. 새벽 밝을 무렵에 공신 장무 한평 조윤과 서천군 산상경을 불러 지신사 안등을 시켜 묻기를 민무질 등의 죄를 청한 것은 누가 발언한 것인가 하니 한상경이 대답하기를 공신들이 모두 합의하여 청한 것입니다. 누가 혼자 말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회안의 일은 흉포한 무리들의 꾀임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일이 내가 즉위하기 전에 있었다. 그리고 이 거인은 다만 민씨를 싫어한 것뿐이고 과인에게 불충한 것이 아닌데 어찌하여 아울러 오늘의 죄를 청하는 것인가 하니 한상경이 대답하기를 일이 비록 같지는 않으나 모두 사직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법에 의해 처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 있는 자가 다시 오늘날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열거하여 죄를 청한 것은 바로 이 까닭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저들이 불충이 아닌데 지금 만일 똑같이 논한다면 내가 결단할 수가 없다. 공신이 처치할 것을 의논하라 하였다. 우사관 박습, 장령, 민, 심은 등이 잇따라 이르러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부, 공신, 대관의 말이 각각 다르니 처치하기가 어렵다 하였다. 조금 뒤에 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상소하였다. 전에 말하기를 형벌로 다스림을 보좌한다 하였으니 대개 형벌이란 성인의 부득이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과 죽음과 같은 대성인이라 할지라도 사흉과 관숙, 채숙을 베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 후세의 고식지계를 힘써 행하여 관괴를 양성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한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이무의 죄는 지난번 상소에서 이미 논열하였으나 또한 말할 것이 있습니다. 민무구 등의 죄는 반괴하신 이래로 우부도 명확하게 그 불충한 것을 알아서 통분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무가 대신으로서 친히 그 사실을 보았고 함께 그 죄를 청하였는데 유기와 더불어 이 말하기를 그늘의 나라 사람들이 죄를 청하는 일을 나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겠다 하였으니 그 반척하고 간휴람이 심합니다. 항상 불쾌한 마음을 품고 망령되게 전하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여 여러 번 말에 나타났으니 전하께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하루아침 하루저녁이 아닙니다. 어찌 전하께 신하의 절개를 다하려 하겠습니까? 세자를 따라 조연하고 돌아오는 날에 또 세자를 전하께 구함하였으니 어찌 세자에게 힘을 바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미 원망하는 말이 있었고 세자에게는 또 참소를 행하였으니 조선의 신하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전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천토를 행하지 아니하고 고금 천하의 강상을 무너뜨리십니까? 신등은 엎드려 생각하건대 화는 소홀히 여기는 데서 생기고 변은 염려하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 필연한 이치입니다. 지금 역당들이 밖에 널려 있어 밤낮으로 부지런히 만단으로 꾀를 내어 하루아침에 쌓인 분을 쾌하게 하고 우리 종사에 화를 끼치고 우리 생명을 어육으로 만들려 합니다. 전하께서는 불세출에 영명하신 작품으로 학문이 고금을 통달하셨는데 어찌하여 난적을 추토하는 것을 중하게 여기시고 종사와 생명은 가볍게 여기십니까? 이것이 신등이 밤낮으로 통분하게 여기고 여러 번 천총을 번독해 맞이 않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순과 주공의 대법을 본받으시고 후세 잔약한 임금의 고식지계를 경계하시어 민무구, 민무질, 이무, 윤목, 이빈, 조희빈, 유기, 강사덕 등을 밝게 전형하여 시조해 보이시면 심히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참작하여 상냥하겠다 하니 여러 신하가 대답하기를 일이 의사한 것이라면 심사숙려한 것이 가하지만 죄를 범한 것이 현저하게 나타난 것이면 어찌 장량을 기다리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단죄한 자를 아울러 청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죄를 유일에
의하지 않았으므로 율에 의거해 처단하자고 청한 것입니다. 백간의 청이 한몸의 사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종사의 대계를 위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어떻게 법을 폐할 수 있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백간의 상소를 가져다가 판하기를 아른대로 하되 민무진은 우선 해외의 먼 섬에 부처하고 그 나머지 윤목은 다시 거론하지 말라 하였다. 이에 의정부에서 아래고 순금사 대옥은 목진공과 형조정랑 양윤관을 보내어 이무를 쫓아가 중로에서 형을 감독하게 하고 민무지를 제주로 이배하였다. 목진공 등이 이무를 쫓아가 죽주에서 만나 명령을 선포하여 전달하기를 너희의 죄악은 처자까지 죽어야 마땅하나 특별히 내 자식은 면죄하여 각기 머리를 보존하게 한다 하니 이무가 머리를 조아리며 살해하였다. 드디어 그 머리를 베어 달고 이무의 아내와 딸은 적몰하여 종을 삼았다. 의정부에서 율문에 의거하여 이무의 여러 아들을 베려고 임금께 아뢰고 대옥은 고유와 사지 심규린을 보내어 길을 나누어 형을 감독하게 하였다. 고유 등이 대궐에 나아가 하직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뜻이 본래 그렇지 않다 하고 마침내 이를 중지시켰다. 대간이 교정하여 상소하기를 윤목 등 5사람이 당악한 죄는 진실로 천지가 용납하지 않는 것이니 비록 그 자신을 베고 그 가족을 멸하더라도 오히려 신자의 마음에 불쾌하지 않을 것인데 전하께서 특별히 참아 못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보존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신등이 통분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하물며 그 부자 형제가 분함을 품고 소울 안에 잡처하여 분을 풀려고 생각하니 어찌 일찍 도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전일에 그 부자 형제와 숙질까지 주문하여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순금사가 입전하여 가두기를 청하였는데 전하께서 또 방한하라고 명하셨으니 이것은 간괴에게 혜택을 주고 국가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무의 아들은 수악의 자손인데 법에 의하여 처치하지 않고 주군에 나누어 두고 또 외척과 인친을 안팎에 늘려 있게 한 것이 가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이무의 아들과 윤목의 부자 형제 숙질 등을 각각 법에 의해 조처하고 사위와 외척 인친들로 특별히 은의가 있는 자들은 파직하여 서용하지 마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사가 있으면 친속으로 벼슬에 있는 자는 마땅히 퇴거시키고 윤목 등 5사람의 부자 형제 백숙부 형제의 아들들은 직첩을 해서 외방에 나누어 두라 하였다. 오직 윤목의 형 윤군만은 공신이기 때문에 연주하되지 않았다. 임금이 대간 장물을 불러 말하였다. 윤목의 아우 윤향은 사직에 충성이 있는 것을 과인이 아는 바이니 그 직첩을 돌려주고 한꺼번에 부처하지 말라.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5일 계묘 두번째 기사. 대간에서 대사원 이문화가 이무의 옥사를 미온적으로 다룬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대간이 교정하여 상언하기를 생각한데 난적의 사람은 모든 백성이 원수로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이무 윤목의 난적의 꾀는 소연하게 이미 나타났는데 대사원 이문화가 처음 윤목을 신문할 적에 일찍이 마음을 쓰지 않았고 신문이 끝나자 죄를 청하여 입적할 적에 그 장신에 실려있는 추당의 조목을 숨기고 진달하지 않았으며 다음에 이빈을 신문할 때에도 역시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무의 수악인 죄를 청할 때에도 장소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망령되게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남의 죄를 짜서 만들었다고 하였고 또 유용생이 말을 누술한 죄를 청할 때 병을 칭탁하고 참여하지 않았으니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신등이 상소하여 문죄하기를 청하였으나 유윤을 얻지 못하였는데 신등은 나직이라는 말이 어떤 뜻에서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정상을 갖추 물었더니 스스로 말하기를 우연한 겸사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대간이 교정하여 불충한 죄를 청하는데 우연한 겸사가 어찌 있을 수 있는 때입니까?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유사에게 명령을 내려 직첩을 거두고 그 까닭을 국문하여 후례를 징계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이문화를 불러 상소 가운데의 4가지 조목을 내리 물으니 이문화가 하나하나 스스로 해명하고 또 말하기를 신이 말한 남의 죄를 나직하였다고 한 것은 다만 신이 헌사의 장으로서 이무의 죄를 조목조목 열거하여 그 죄를
이룬 것을 가리킨 것뿐이지 결코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진실로 경이 스스로 겸사한 말인 줄 알고 있다 하였다. 이 문화는 마침내 연좌되지 않았다. 추당은 윤목의 당례를 추문한 내용을 말한 것이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5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이무의 옥사에 관련된 조희민 등의 가족 등을 연좌시켜 귀양 보내다. 조희민의 아비 조후를 평주에, 아들 조검동을 음죽에, 유기의 아비 유후를 순흥에, 아들 유방선을 청주에, 유선노를 순흥에, 유효복을 유효복 유막동을 온수에, 윤목의 아들 윤소남을 대흥에, 윤주남을 신창에, 강사덕의 아들 강대를 안하게, 강말동을 양승에 귀양 보냈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5일 개묘 네 번째 기사. 이무의 사위인 맹귀미를 석방하다. 상부에서 아뢰기를 이무의 사위 맹귀미는 유래 연좌의 글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조의 사위와 장인 사이는 중국과 다르오니 청컨대 그 죄를 논하소서 하니 명하여 석방하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8일 병호 첫 번째 기사. 달이 남도와 괴성 가운데로 들어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9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문소전에서 동향제를 지내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10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상부에서 중국에 가서 화리를 도모한 임첨년의 죄를 청하다. 소에 말하기를 임첨년은 황제의 하사를 후하게 받아 가산이 이미 풍족한데 오히려 화리를 도모하여 건물을 많이 싸가지고 가서 나라의 법을 범하였습니다. 16승 마포에 이르러서는 매우 가늘어서 비록 본국에서 중국에 진언하는 것도 일찍이 없었는데 임천년이 이것을 또한 가지고 갔으니 만일 상국에 내어 보인다면 후일에 큰 패단을 끼칠까 두렵습니다. 빌건대 임천년을 삭직하여 문죄하고 겸하여 임천년에게 비밀이 촉탁하여 몰이한 자도 아울러 다스리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마땅히 따로 구처하겠으니 법사에서는 다시 탄핵하지 말라.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11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정삭을 할애하기 위하여 판 한성부사 유정현 등을 경사에 보내다. 명령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11일 기유 두 번째 기사. 하윤을 영의정으로 삼고 이응, 서유 등을 판서로 임명하다. 이슬을 파하여 안평부원군을 삼고 하윤을 영의정 부사로, 이응을 호조판서로, 서유를 예조판서로, 한부림을 형조판서로, 심규령을 좌군 도총재를 삼았다. 대사은 이 문화가 해면되었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12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달단을 협공하기 위해 명에서 군사를 요청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각도에 순찰사를 보내다. 이직은 서북면에, 이원은 강원도, 동북면에 한부림은 충청도 전라도에, 박은은 경상도에, 전도관찰사 권진은 풍해도에 보냈다. 주문사 오진이 비밀리 명나라의 조정의 소식을 보고하기를 달단 황제가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관중구자 밖에 주둔하고 있는데 총병관인 기국공 무성후가 이를 막다가 싸움에서 패하여 온 군사가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므로 황제가 제로의 군사를 징집하여 장차 명년 2월에 북정하려 합니다 하였다. 이에 군가에서 황음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그 까닭을 알지 못하였다. 혹은 전하는 말에 군사 10만과 장수 2사람을 청하여 동북면을 격려하여 달단을 협공하려 한다 하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었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12일 경술 두 번째 기사. 하윤 등과 군사의 훈련과 군량을 준비할 계책을 의논하다. 하윤, 성성린, 조영문, 이숙번, 이천우, 유양을 불러 군사를 훈련하고 군량을 판비할 계책을 의논하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13일 신의 첫 번째 기사 군자전 공신전 등에서 수조하여 군령을 판비하려고 각도의 경찰관을 파견하다. 편전에 좌기하여 다시 하윤 등 6사람을 불러 이를 의논하고 병조 차미 한옹 등 19인을 각도 경찰관을 삼았다. 하윤 등이 아뢰기를 편안하도 위태한 것을 잊지 않고 잘 다스려도 어지러운 것을 잊지 않는 것은 나라를 향유하는 떳떳한 법입니다. 국가가 잘 다스려져서 편안한 지 오래되어 무비와 군수가 허수한 것이 없지 않으니 만일 급한 일이 있으면 진시로 염려됩니다. 청컨대 경찰관을 각도에 보내어 군자전과 여러 창고전, 공사전을 모두 다펌에 수조하고 또 각사의 공회전과 원종공신전, 회군공신전, 별사전에 대해서도 전부 수조하게 하고 새 공신전은 3분의 1을 사사전은 반을 수조하게 하소서. 그리고 문선왕의 제전과 각처의 제향전, 영리 및 비마전, 아록 능급전, 진척, 원주전을 제외한 잡전에 대해서는 모두 전수 수조하게 하고 각도 호급 돈전도 또한 수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전 총재 김인규와 검교 한승윤 주인을 불러 달단지경의 상거에 대해 멀고 가까운 것을 물었다. 김인규는 신랑로에서 상장하여 대대로 총관을 습작하였는데 공민왕 때 이르러 기순하고 주인은 곧 여진의 유종이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14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민무구 민무지를 제주에 안치케 하다. 순금사 사직 심규리는 웅진에 부사직은 우도를 삼척에 보내어 민무구 민무지를 암령해 제주에 안치하였다. 정부에서 상언하기를 순금사 관원은 전라도에 이르러 돌아오게 하고 관찰사가 차사원을 통해 제주로 압송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허락하고 민무구 등이 그 간의 노비를 데리고 가는 것을 들어주었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15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문소전에 가서 망제를 행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16일 가빈 첫 번째 기사 김승주, 이종무, 이지실 등을 군 요직에 임명하다. 김승주로 길주도 도안무 찰리사를, 이종무로 안주도 도병마사를, 이지시로 강계도 도병마사를, 이승간으로 강원도 도절제사를 삼고 윤향으로 다시 참지 의정부사를 삼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16일 가빈 두 번째 기사 김과 노한에게 지방 자원 붙여도록 명하다. 검교 참찬 의정부사 김과와 전 한승부 윤윤 노한에게 외방에서 자원에 따라 거주하도록 명하고 좌대현 김여지를 시켜 이들 두 사람에게 전지하기를 너희들 고시는 봉하여 법사로 보내고 외방에 편안한 곳을 가려서 거주하도록 하되 가솔들도 또한 마음대로 데리고 가라 하였다. 김과가 살해하기를 신은 구업도 없고 다만 김화에 처족이 있을 뿐이니 그곳에 가서 의탁하고자 합니다 했다. 이에 김과는 김하로 돌아가고 노화는 영주로 돌아갔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18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 하늘을 지나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18일 병진 두 번째 기사 화차를 제작하는 공이 있는 이도와 최해산 등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군기소감 이도와 감승 최해산에게 말 한 필씩을 주었다. 임금이 해원정에 거둥하여 화차 쏘는 것을 구경하고 이 하사가 있었다. 또 포 50피를 화통군에게 주었다. 화차의 제도는 천령전 수십 개를 구리통에 넣어서 작은 수레를 싣고 화약을 발사하여 맹렬하여 적을 제어할 수 있었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18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종이 도적질한 물품을 받은 검교전서 이천용을 과제하다. 천용의 종이 동부를 도둑질하여 기명을 만들었는데 천용이 이를 알고도 부처 뱃속에 들어있는 채단과 진주를 받았으니 청컨대 율에 의하여 과단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19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세자가 교외에서 내사 황음을 맞이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19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천첩의 자손이 공신전을 상속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하다. 호조에서 공신전의 전급법을 아래였다. 공신전은 패를 주어 모두 자손으로 하여금 상전하게 하는데 지금 죽은 대군 이화와 평원군 조박이 외람댁에 문계를 만들어 기첩에게 전해주었는데 왕법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빌건대 전법에 의하여 자손 이외의 기첩이나 천첩에게 임의로 주지 못하게 하고 자손 가운데 만일 공사 청구가 있으면 또한 모두 서로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21일 김이 첫 번째 기사 내사 황음이 말을 요구하는 황제의 칙서를 전하다. 황음이 칙서를 받들고 이르니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청담복 차림으로 모화루에서 맞이하고 장덕궁에 이르니 칙서를 받았다. 칙서에 이르기를 왕의 곳에 말이 있으니 형편에 따라 다소를 바쳐 구경해 보태도록 하라. 마땅히 값으로 갚겠다. 왕은 공경이 짐의 명령을 받으라. 지금 왕에게 기백을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왕에게 저사 50필 채단 50필을 왕비에게 저사 20필 채견 20필을 준다 하였다. 임금이 황제가 준 물건을 받고 나니 황음이 선유 성지를 전하기를 원제의 자손이 기순한 자도 있고 기순하지 않은 자도 있는데 기순하지 않는 자는 짐이 평정하고자 한다. 조선의 말이 비록 체대는 작으나 쓸만하니 왕은 보내라 하였다. 선유가 끝나니 황음이 곧 말을 바칠 수요를 물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감히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였다. 예가 끝나니 사신이 태평관으로 갔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따라가서 잔치를 베풀고 안마를 주었다. 반인에게도 주었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21일 김이 두 번째 기사 현인비가 정의 공주에게 내린 100은 100냥을 상의원에서 보관토록 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22일 시영신 첫 번째 기사 공마 1만 필을 수차례로 나누어 바치기로 하다. 임금이 태평관에 가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임금이 황음에게 이르기를 황제의 은혜가 이미 중하니 감히 말 1만 필을 바치겠습니다 하니 황음이 말하기를 원제의 자손이 여거하에 도망가 살고 있어 팔대를 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부하지 아니하여 황제께서 내년 봄에 평정코자 하여 2월 초 6일에 대군을 움직이기로 기일을 정하였으니 마땅히 지는 마필을 운하여 나누어 시기에 도달시켜야 한다.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계주참에게 교부하기를 청하니 황음이 말하였다. 요동군이 적으니 불가합니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22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지는 관마색을 두고 중외 관원에게 말을 바치도록 하다. 이천후 김남수 설미수 윤사수로 제조를 삼고 중의 각품으로 하여금 말을 내게 하되 차등이 있게 하여 임금이 의정부에 명하기를 조정에서 바꾸는 말을 반드시 내년 정월 안으로 진언을 끝내야 한다 하였다. 호조참이 조원으로 제주 경차관을 삼아 사일을 헤아려 군민 가호의 말을 쇄출하게 하였으니 정부의 뜻에 따른 것이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23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우박이 내리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24일 임술 첫 번째 기사 달이 태미원 우직범에 들어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24일 임술 두 번째 기사 황음이 경복궁에서 공납할 처녀를 보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25일 개해 첫 번째 기사 김성주, 이종무 등에게 군령에 부임하지 말도록 명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26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무지개가 아침에 동쪽에 나타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26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26일 갑자 세 번째 기사 황음이 경복궁에서 공납할 처녀를 보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27일 을축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 하늘을 지나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27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신극리의 죄를 성토하고 호급 둔전 및 손실 경차관을 폐지할 것을 청하다. 상소에 말하기를 난신적자는 죽어도 남는 허물이 있고 죄는 같은데 벌이 다른 것은 고금의 공통된 근심입니다. 지난날의 민무고 민무질 신극례 등은 모두 난적의 죄가 있어 천지가 용납하지 않고 왕법이 반드시 배워야 할 자입니다. 그러므로 대소신료들이 잇따라 소장을 올려 같은 말로 신청하였는데 전하께서 곡진하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를 가하시어 천토를 행하지 아니하여 신극례는 제 명예 죽었으니 이것은 나라 사람들이 통분하여 여기는 바입니다. 이무의 당이 뒤를 이어 일어난 것이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민무고 민무질 신극례 이무는 그 죄가 같으니 벌이 다를 수 없습니다. 이무는 이미 복주되고 민무고 민무질은 해외에 기양가 있는데 유독 신극례만이 살았으는 저자에서 목을 베는 형벌을 받지 않고 죽었으는 관을 베는 천토를 당하지 않았으니 어찌 법이 한결같지 않은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신극례의 유사에 영을 내려 그 직첩을 거두고 그 자손을 못수하고 그 자손을 금고하여 상벌의 법을 밝히소서 하였으나 소를 덮어두고 내리지 않았다. 또 상소하기를 생각한데 국가에서 불후의 변을 염려하고 군량을 지출을 근심하여 백성에게 1분의 종자를 주는 것은 장차 10분의 조를 거두자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호군둔전이라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입을 모아 근심하여 원망한 소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행히 전하께서 구원하시던 날에 호군둔전과 손실경차관을 정파할 것을 청한 자가 열의 89은 되었습니다. 전하께서 그 말을 받아들여 중회에 보고하시니 민심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내리신 지 오래되지 아니하여 경차관을 각도에 나누어 보내 이미 화곡을 거둔 밭을 다품하고 이미 면제된 둔전의 조를 징수하시니 전하께서 백신에게 신을 보이는 듯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물며 해가 잦은 수해와 한재로 인하여 백성들이 살아갈 수 없고 또 금년에는 인보와 군적을 일시에 독촉해 만들어서 민심이 소요한데 또 뒤따라 거두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경에 말하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하다고 하였고 전에 말하기를 거두는 것이 비록 죽는 것은 아니나 백성들이 심히 괴로워한다 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자고 이래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민심의 괴롭고 즐거움에 달려있지 저축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3대 이래로 역대의 장단점을 보면 소연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축이 진실로 없을 수 없지만 풍년을 당하여 거두는 것이 가합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호급둔전과 손실의 분간을 일체 모두 정파하여 신을 보이고 은혜를 베풀어서 나라의 근본을 튼튼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소를 보고 특별히 우정한 장진에게 묻기를 지금 대국에서 군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미리 군량을 저축하는 것인데 소사가 불가하다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니 장진이 대답하기를 대국의 사변의 신이 감히 알 수 없으나 우리 백성의 간구가 너무 심하니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이 보는 바는 각기 타당한 것이 있는 법이다. 내가 비축하는 것은 쓸데가 있어 하는 것이지 관관의 말은 민생을 위한 것이다. 하고 술을 주러 위로해 다일로 보내게 하였다. 그 상소를 의정부에 내려서 의논에 시행하게 하니 정부에서 상언하기를 국가가 호급둔전은 갑자기 고칠 수가 없고 경찰과는 같은 것은 매도에 한 사람만 보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27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상왕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불로를 공주에 안치하다. 인덕전의 궁인 이 공주 유씨가 일찍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서 자식이 있었는데 이름이 불로였다. 불로가 스스로 말하기를 상왕의 아들이라 하니 상왕은 결코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하였다. 삼천 의정부사 이지를 명하여 위관을 삼고 대간 형조와 함께 순금사에 앉아 잡치하게 되니
대간이 교정하여 상언하기를 대저 부자 사이는 이름이 바른 연후에 말이 순한 것이니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해지지 않는 법입니다. 지금 유씨의 아들 불로라는 자를 상왕께서 내 자식이 아니라 하여 외방에 넣어쫓아 그 외할미를 따라 죽주에 있은 지가 이미 몇 해가 되었는데 근자의 망령되게 상왕의 아들이라 이끌고 서울 안에 몰래 들어와서 가만히 그 어미를 만나보아 시정을 어지럽히니 그 마음이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신문할 때를 당하여 그 외할미는 말하기를 셋째 딸이 반복해에게 시집 갔다가 지나간 무진년 정월에 복해가 주형을 당하였는데 그의 8월에 불로가 태어났다고 하였으니 상왕의 아들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만 유씨의 아우 남편 박종줄은 말하기를 신년에 태어났다고 하였으니 두 말이 같지 않으니 진실로 분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고로 왕자 왕손이라 거짓 이끌어 친히 국가를 별단시킨 자가 많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자식을 아는 것은 어미 같은 이가 없다고 하였으니 신등은 원컨대 유씨에게 물어 그 사실을 변명하고 그 이름을 바로 또 박종주에게 불로를 데리고 서울에 온 뜻을 물어서 각각 그 죄를 바로 밝게 후레해 보이시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소를 덮어두고 내리지 않고 불로를 공주에 두었으니 그 편의를 따른 것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불로가 왜 도망하여 숨어서 화를 피하는지 못하는가. 만일 동하면 내가 마땅히 버려두고 묻지 않겠다 하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27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이지씨를 안주 병마사로 박인간을 강제 병마사로 삼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27일 을축 다섯 번째 기사 11도에 도절제사 각 1인과 그 밑에 절제사 또는 첨절제사를 임명하다. 그를 보좌하는 자는 가선 이상은 절제사를 삼고 통정 이하는 첨절제사를 삼았다. 상주 진주도는 청원군 심종과 철원군 윤자당이고 계림 안동도는 여산군 김성주와 전절제사 조환이고 전라도는 청평군 이백강과 해령군 마천모 총재 조흡이고 충청도는 도총재 김남수와 총재 조질 성발도이고 경기 좌도는 안원군 환장수와 전절제사 유습 전 총재 박지이고 경기 우도는 도총재 정진과 첨절제사 강유신 흥부이고 풍해도는 전절제사 김계지와 김중보 월천군 문빈이고 강원도는 전 도절제사 심인봉과 전 총재 이승간 전 총재 문효정이고 동북면은 안성군 이숙번이고 번과 한평군 조연 지의정부사 이화영이고 평양도는 평양군 조대림과 희천군 가무 총재 이지실이고 안주도는 길천군 권규와 장천군 이종무 동지 총재 김만수이다. 또 첨총재 문천동과 상호군 김옥으로 동북면 별패 첨절제사를 겸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27일 을축 여섯 번째 기사 군정과 군령의 계통을 개정하다. 이때 이숙번은 중군을 맡고 조도림은 좌군을 맡고 권규는 우군을 맡고 김남수, 환규, 연사종, 이종무, 마천로, 성발도, 조연 등 7인은 이를 보좌해 군정에 참여하여 3군이 윤차로 수비하였는데 만일 번에 나오게 되면 장군 총재의 집에 가서 호령을 들었었다. 임금이 군중이 여러 문으로 갈린 것을 근심하여 하윤에게 상의하니 하윤이 주우번을 만들어 군정을 개혁하자고 청하였다. 임금이 옳게 여겼다. 이날에 의정부에서 3군 율령과 장사 준태의 절차를 상언하였다. 청컨대 병조로 하여금 전선의 의장 차비 풍명 이문 등사를 맡게 하고 의흥부로 하여금 군사를 고찰하는 것과 생기 감신하는 것과 순패를 출납하는 것과 분명 출력하는 등사를 맡게 하소서. 그리고 3군의 모두 시위사를 두어 매 1군의 1사가 윤번으로 입직하게 하되 각 군 총재가 매군에서 2사람씩 윤번으로 입직하게 하고 첨총재도 또한 차례로 입직하게 하소서. 또 중군의 1사로 순위사를 삼아 의용순금사에 더불어 각각 2번으로 나누어 3일씩 서로 교대하여
순작을 행하게 하고 감순 총재는 전과 같이 하소서. 그리고 14의 매는 1사에 상호군 2 대우군 3 호군 5 갑사 200장 대장 20 대부 몇 명으로 하고 3군의 공사는 각기 그 군대에서 총재 이상이 함께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며 각 위의 공사는 각기 호군 이상이 함께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배봉과 강무 때는 상호군 대우군이 각각 한 사람의 호군을 인솔하여 운을 지어서 행하고 무릇 3군의 호령은 병조와 흥부와 함께 왕지를 품하여 각각 행위하고 각 군의 통제부는 각기 그 부에 행위하고 각 위의 총재는 각 위의 상호군 대호군은 의형부의 호령을 듣게 하소서. 위급한 때를 당하면 의형부에서 친히 왕지를 품하여 왕부에 간직해 있는 직문추우기를 받아 골문에 세우고 각을 불어 입번 총재와 각 위의 상호군 대호군 호군으로 하여금 계엄하게 하고 출번 각군 총재와 각 위의 상호군 대호군 호군이 각성을 듣고 즉시 골문 밖에 나와 각각 군사를 거느리고 주둔하여 명령을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고 주상께서 특별히 장수를 명하고 친히 사기를 주고 각각 직문기를 주면 곧 나와서 의흥부의 호령을 듣게 하소서. 각 위의 상호군 대호군 호군은 그 군의 직문기를 본 연후에 명령을 달려오게 하고 만일 의흥부가 추우기가 없이 명령을 내린 자나 각 위의 상호군 대호군 호군이 그 군의 직문기를 보지 않고 명령에 달려간 자 병조와 의흥부의 명문이 없이 사사로 군사를 모은 자는 모두 모욕으로 논하고 만일 영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진고하는 것을 허락하여 사실인 자는 3등을 띄어 벼슬로 상을 주고 또 범인의 가상과 노비 전지로 상을 주며 무고한 자는 반좌율에 의하소서. 그대로 따랐다. 추우번은 3군의 군기이고 직문추우기는 3군의 군기 주작과 청룡, 백호를 순화 만들었는데 중군은 주작, 좌군은 청룡, 우군은 백호인데 이를 약하여 직문기 추우기라고도 한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27일 을주 7번째 기사 강원도 도절제사를 혁파하고 관절사가 겸하도록 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28일 병인 첫번째 기사 천둥과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리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29일 정묘 첫번째 기사 계승 류후사의 연복사 흥국사 왕륜사의 불상들이 땀을 흘리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30일 무진 첫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30일 무진 두번째 기사 의형부의 겸판사 지사 동지사 1인을 정치하고 순위사를 시위사로 개편하다. 의형부의 겸판사 지사 동지사 각 한 사람을 더 두어 이조판서 윤조 면성균 한규 곡상군 연사종을 후 이를 삼고 이숙반 조대림 권규 이하는 모두 겸 총재를 해면하였다. 충무 시위사를 고쳐 순금사를 만들고 용량 호분 등 6순위사를 고쳐 시위사를 만들었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30일 무진 세번째 기사 일본 살주의 등원 내구가 진위하고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1일 기사 첫번째 기사 문소전에 가서 제사 지내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1일 기사 두번째 기사 사관안에서 실록 편수를 중지할 것과 의첩을 내지 않은 까닭을 아뢰다.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에도 또한 있었다 하고 인하여 속히 의첩을 내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2일 경우 첫번째 기사 태평관에 가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푸고 안마를 주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2일 경우 두번째 기사 대군을 기롱한 갑사인 부사직 황하식에게 곤장 100대를 때리고 귀양 보내다.
황하식이 호가하다가 길에서 두 대군을 보고 눈여겨보며 말하기를 살찐 말을 타고 놀기만 하니 필경은 어찌 될 것인가 하였다. 같은 항우에 있던 자가 이를 아뢰니 옥에 가두라고 명하였다. 순금사에 아뢰기를 황하식의 죄가 정률이 없으니 불충한 말을 하여 여러 사람을 선동하고 현혹시킨 자는 참 한다는 율에 준하소서하니 명하여 한등을 감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5일 개유 첫 번째 기사 내일을 보내 맹중의 병을 치료하게 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6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내사 기보가 진헌말을 재촉하러 오고 통사 등이 명과 달단의 전황을 아뢰다. 조정의 내사 기보가 아리르니 임금이 조칙이 없다 하여 나가지 않고 세자를 시켜 백관을 거느리고 모화루에서 영접하였다. 기보가 곧장 태평간에 이르러 황음과 더불어 사람을 물리치고 그가 온 까닭은 진헌말을 재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천을을 구하는 것이라고 떠들어 말하였다. 임금이 태평관에 가서 잔치를 베푸고 안마를 주니 기보가 임금이 교회에 나와 영접하지 않았다 하여 노여운 빛이 얼굴에 나타났다. 이에 통사 공명이가 북경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달단의 군사가 북경에서 멀지 않아 황도가 위태하고 군박하다 하였고 서북면 도수문사가 또 상언하기를 요동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말하기를 왕사가 달단을 두려워하여 모두가 성부로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7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나무에 성에가 끼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7일 을해 두 번째 기사 동지임으로 문소전에 가서 제사 지내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7일 을해 세 번째 기사 태평관에 가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7일 을해 네 번째 기사 명나라에 보내는 말무역을 동북면에 대해서는 면제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8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일본 축정주 객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8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조연 이종무 이지실 김정전 등을 각도의 군지휘관에 임명하다. 조연으로 길주도 도안무 찰리사를 이종무로 안주도 병마 도절제사를 이지실로 강계도 도병마사를 김정전으로 제주 도안무사를 삼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1월 10일 모인 첫 번째 기사 진헌마 1만 표를 보낸다는 내용의 자문을 보내다. 예조판서 서유와 참지 의정부사 윤향을 보내어 경사에 가게 하였으니 제패를 준 것에 살해하기 위함이었다. 또 아뢰기를 험차 태감 황음이 칙서를 싸가지고 왔는데 이르기를 왕의 곳에 말이 있으니 형편에 따라 다수를 바치라 하였으니 여기에 의하여 신이 지금 잡생마 1만 피를 바칩니다 하였다. 또 요동도사에 자문하기를 당직이 힘을 다해 말 1만 피를 판출하여 운을 나누어 관원을 시켜 계속해서 해송하되 혹은 100필 혹은 200필씩 판비하여 형편대로 그때그때 해송하겠습니다. 만일 정류하게 되면 지금 하늘은 차고 땅은 얼고 초로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말이 쓰러져 손실되는 것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만일 해송하는 마필에 도착하는 대로 즉시 수취해 가군의 자문 안에 기록한 수목에 의하여 전달해 시행하시면 거의 편익하겠습니다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상사에 대해 살해하는데 황태자가 남경에 있으니 아울러 부사 보내는 것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청컨대 황맥에 물어본 후 연후에 결정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옳게 여겨 슬미수 황희를 시켜 황음에게 가서 물으니 황음이 말하기를 전례대로 하라 하고 하였다.